가장 평범한 것이 때로는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노이의 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베트남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으며 라오스 산간 지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는 비가 내리던 하노이의 어느 아침 한 한국인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녀의 손에 조심스레 건네진 작은 선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한국의 평범한 쌀음료 한 병이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은요. 하지만 그 작은 순간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제품 하나가 어떻게 타국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 조용하지만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노이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수 삶을 준비를 했어요. 제 이름은 린쯔응, 17살이었지만 이미 2년째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신장병으로 투병 중이었기에 동생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뜸해지다 보니 제 마음도 자연스레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약값은 날이 갈수록 오르는데 오늘 장사가 시원치 않으면 이번 달도 약을 제대로 구해드리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우산을 쓴 채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발소리가 젖은 골목을 따라 다가왔습니다. 한국어가 살짝 섞인 억양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분은 제 가게에 한 달 전부터 자주 오셨는데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시던 분이셨죠. 비를 흠뻑 맞고도 그날 역시 환한 미소를 띠고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감기에는 따뜻한 게 최고지요. 그분은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뜨끈한 쌀국수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앞에 두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죠. 참 이상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까지 데워지는 듯 했거든요. 계산을 하시려던 그분은 가방 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드셔보세요. 병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고 나중에야 저는 그 음료의 이름이 아침 햇살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조심스레 전하며 병을 받았지만 그 작은 선물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시장이 잠시 고요해졌을 때 저는 그 병을 열어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먹던 쌀과는 달랐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질 때 제 가슴 한편에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들른 동생 투이에게 남은 음료를 나눠주었어요. 투이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맛있어. 비싼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날 밤 가게를 마감하고 저는 그 빈 병을 조심스레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이 씻은 병은 어머니 병상 옆 작은 선반 위에 놓였고 꽃 몇 송이를 담아 작은 꽃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 미소를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로 음료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 손님은 그런 따뜻한 음료를 건넸을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조그마한 음료 한 병이 제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걸. 하노이의 작은 시장 한 구석, 비 오는 아침에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꿈에서도 그 낯선 음료의 부드러운 맛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베트남 사람들도 쌀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아침 햇살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유의 고소함과 가볍게 스치는 단맛, 입안을 감싸는 따뜻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쌀의 맛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무언가였어요.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며 그 음료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무표정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나라 음식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인데 쌀로 만든 음료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쌀로 음료를 만든다고? 우리랑 좀 비슷한 데가 있나 보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모두 논에서 자란 쌀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비슷한 뿌리를 가진 아시아의 이웃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다시 그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병의 모양과 색깔, 그 안에 담긴 부드러운 빛깔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처음 받아본 외국 음료였고 그 맛도 생소했지만 참 따뜻하고 고소했죠. 무엇보다 그날 새벽비를 맞으며 건넨 그 한 병의 음료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였지만 그 마음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치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국수를 끓이면서도 계속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쌀국수를 만들 때마다 익숙하게 풍기던 쌀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 다른 온도였어요. 어떻게 쌀로 저런 맛을 낼 수 있는 걸까? 그건 단지 요리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 가기 전 들른 투이는 아침을 먹으며 어제의 음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그것도 있어? 나 한 모금만 더 마시고 싶어. 또 마시고 싶다고 조르던 투이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언젠가는 꼭 그 음료를 다시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죠. 언젠가 꼭 다시 찾아보겠다고요. 그날 오후 시장에서 만난 친구 마이에게 그 음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마이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마이는 한국이 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민족이라 쌀과 관련된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달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 쌀 진짜 귀하게 여겨. 옛날부터 농사 열심히 지은 민족이라 쌀로 만든 게 진짜 많아. 술도 있고 떡도 있고 심지어 화장품도 쌀로 만든대. 너무 신기하지? 마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쌀로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졌어요. 쌀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말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똑같은 쌀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들의 기술도 궁금했지만 어쩐지 마음가짐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도 궁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다시 어머니 병상 옆에 놓인 그 작은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고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창 같았어요. 그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향기와 온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낯설지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로요. 그 주 토요일 장사를 일찍 마치고 시장 근처 PC방에 들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늘 바쁘게 살아오느라 거의 발길을 들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침 햇살에 대한 호기심이 마음을 자꾸 건드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아침 햇살 한국 음료 검색 결과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놀랍게도 정말 존재하는 음료였어요. 여러 사이트에서 그 음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침 햇살은 한국의 웰빙 음료로 국산 쌀과 보리, 옥수수 등 여러 곡물을 사용해 만든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높아 많은 한국인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병에 그려진 그림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읽는 순간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검색을 이어가며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때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나눔 문화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다양한 국제 원조 활동을 통해 식품, 의약품, 교육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기업과 단체들이 동남아시아 재난 지역에 다양한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식품이나 음료 같은 생활용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신 그 음료도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건넨 선물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단순한 병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PC방을 나서며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단지 맛있는 음료를 마셨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쌀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오랜 세월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아침 햇살이라는 작은 병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노이의 저녁 하늘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차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고 왠지 모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시장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NGO 단체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행사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누나 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조금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동생 투이와 함께 줄을 섰어요. 앞에 선 사람들이 받아가는 물품을 보니 담요, 비누, 쌀 등 실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한국인처럼 보이는 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품을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그만 베트남어로 컴온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봉사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비된 담요 위에 무언가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음료 박스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스 한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과 낯익은 글자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했지만 한글로 된 그 이름이 분명했어요. 아침 햇살. 며칠 전 처음 마시고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음료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인연처럼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물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음료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병이 6개 들어 있었어요. 투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그 맛있는 거다. 투이는 기뻐하며 한 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도 한 병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병을 바라보시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럽구나. 이런 음료는 처음이야.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제 마음도 함께 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음료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병이 어떻게 베트남 하노이의 시장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어쩌면 한국 어딘가의 누군가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쌀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때로는 조용한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아침 햇살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뜻한다면 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수 가게를 열기 전에 다시 한 병의 아침 햇살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물품을 받은 지 사흘쯤 지났을 때 NGO 단체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국수 가게를 잠시 동생 투이에게 맡기고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난번에 물품을 건네주었던 한국인 봉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름표에는 지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베트남어를 조금 할 줄 아셨고 영어도 가능해서 대화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 왜 이런 걸 보내주셨나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를 아침에 마신다고 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자는 의미라면서요. 쌀로 만든 이 음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 지훈 씨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저도 오늘부터 써볼게요. 제 대답에 지훈 씨는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병세, 가게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투이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요. 지훈 씨는 제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희 NGO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어 배우는데 관심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장 근처 교회에서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게 일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 있는데 공부까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눈치를 읽었는지 지훈 씨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참석해도 돼요. 부담스럽지 않게요. 그리고 어쩌면 장학금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치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학금이라면 어머니를 위해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기대되면서도 겁이 났어요. 지금까지 저는 생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미래는 그저 먼 이야기였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아침 햇살을 만난 이후로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마치 진짜 아침 햇살이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조금씩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투이와 어머니께 한국어 수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투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고 어머니도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 속엔 응원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항상 좋은 일이지.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음날 교회에 찾아가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첫 한국어 수업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시장에서 국수를 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작은 교회 건물 안에 마련된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베트남 청소년들이 10명 남짓 앉아 있었어요. 투이도 제 옆에서 들뜬 얼굴로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죠.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미나 씨라고 했어요. 미나 선생님은 베트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늘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제 안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선 희망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그 말들을 조심스레 따라하며 저는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미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작고 소중한 선물을 하나씩 건네주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위한 노트였는데 표지엔 한글로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 노트에는 린쯔응이라는 낯선 글자가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제 이름의 한글 표기가 무척 신기했습니다. 마치 이름에 담긴 제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다시 태어난 듯 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아침 햇살 한 병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병에 적힌 한글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그 글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발음해 보았습니다. 침, 햇, 살. 소리내어 천천히 발음해보는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낱말들은 낯선 나라의 비처럼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수가게 문을 열며 저는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인 단골 손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팁을 주고 가셨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가슴이 따뜻했답니다. 주 2회 수업은 어느새 저의 일상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 한국어 수업은 숨 쉴 틈을 주는 창문 같았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은 가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육에 담긴 열정,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마치 먼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죠. 선생님의 이야기 속 한국은 정이 넘치고 활기찬 곳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창문 너머로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지훈 씨가 가끔 시장에 들를 때면 우리는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발전에 늘 놀라워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린 정말 빠르게 배우고 있네요. 대단해요. 어느 날 미나 선생님이 수업 후에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혹시 더 본격적으로 공부할 생각 있니?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미나 선생님은 한국의 NGO 본부에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셨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면 좋겠다고 권하셨습니다. 지훈 씨가 너의 이야기를 본부에 전했어. 그들이 내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엔 너무나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투이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투이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공부는 좋지만 가게는 누가 맡니? 우리 생계는? 어머니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 없이 이 집이, 이 가족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훈 씨를 찾아가 제 마음속 깊은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 씨는 가만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NGO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게도 지키면서 공부도 이어갈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린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훈 씨의 따뜻한 격려는 제 안에 작은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어두운 방 안에 조심스레 불을 켜주는 듯 했죠. 일주일 뒤 저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원 동기를 쓰는 페이지 앞에서 펜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싶은 걸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어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투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그 작은 아침 햇살병 하나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음속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동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아침 햇살이 되고 싶습니다. 한 달 뒤 기다림의 끝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온라인 고등학교 입학을 허가받았고 소량이지만 장학금도 함께 지원받게 되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약값에는 충분했지요. 그날 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투이도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린,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은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국수 가게를 도우며 손에 국물 냄새가 배었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때로는 책상 위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꿈이 아주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훈 씨와 미나 선생님은 늘 제 곁을 지켜주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려운 과목이 있을 땐 함께 고민해주고 가끔은 제 가게에 들러 국수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지요. 그들의 존재는 제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어요. 그들이 함께 해준 시간은 제 일상 속 포근한 쉼표처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순간들이었습니다. 1년이 흐르자 저는 한국어로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 성적도 점점 나아지면서 NGO에서는 제 이야기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들뜬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저에게도 지원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노이를 떠난다는 건 지금까지의 모든 일상을 접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익숙한 골목, 따뜻한 가족, 숨결처럼 스며든 삶의 온기를 뒤로한 채 떠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모험이자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택이었죠. 하지만 투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가야 해. 언니의 꿈을 위해서.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린 너의 미래를 위해 가거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따뜻한 응원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했고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것도 국제학생을 위한 전액 장학금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19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제게 다시 찾아온 아침 햇살이었고 저는 주저없이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며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한국어는 제 제2의 언어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학업을 마친 뒤 저는 한 베트남 교류 프로그램에서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4년 만에 다시 하노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제 꿈이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어머니와 투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제가 보내드린 치료비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투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제가 지원한 학비로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뻤어요. 다음 날 예전에 제가 국수 가게를 열었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시장 특유의 분주함과 활기는 그대로였어요. 제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상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을 지나며 문득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시장을 걷다가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는데 작은 간이 음식점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지친 표정이 역력했지만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웃는 모습은 꼭 예전의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마음이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오래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잠깐 눈이 마주쳤고 아이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웃어 보였어요. 몇 마디 베트남어로 인사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던 중 저는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아침 햇살 한 병이었습니다. 소녀에게 그 병을 조용히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야. 나는 이걸 마시고 내 인생이 아침처럼 새로 시작됐거든.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 먼 나라에 가게 되었는지 궁금한 게 참 많은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인의 작은 선물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 안에 담긴 희망이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는지 말이에요. 소녀는 말없이 귀 기울이며 제 말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병뚜껑을 열고 아침 햇살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고소해요. 정말 맛있어요. 소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처럼 꿈도 달콤한 거야.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엔 수많은 꿈들과 언젠가 꼭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NGO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늘 아침 햇살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음료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바로 희망이에요. 가끔은 지훈 씨와 미나 선생님께 편지를 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그분들은 항상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어느 날 문득 그 비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처음 아침 햇살을 마셨던 아주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던 그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병 하나가 제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줄 줄은요. 한국의 평범한 일상 음료가 베트남 소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마십니다.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몇 년 사이 이 음료는 베트남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노이의 많은 가게와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건강에 좋은 음료로 알려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다고 해요.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아침 햇살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음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천천히 퍼져나간 덕분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이 병을 손에 들며 저는 다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자고. 누군가의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어보자고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받은 선물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작은 희망이 누군가에게 닿아 그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오래전 그 하노이의 작은 시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디선가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여전히 희망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때로는 단순한 음료 한 병이 국경을 넘어 문화를 잇고 누군가의 삶을 깊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듯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밝혀주는 아침 햇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